네, 반갑습니다. 통합마스터 시영철입니다. 이제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뭔가를 시작해서 이제 계속 이 집중력을 발휘한다는 거는 엄청 피곤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 일단은 이 시험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간단하게 먼저 총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 문제 전문항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가볼게요. 자, 일단은 6월 평가에 대한 전체 총평은요,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좀 냉정하게 평가를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빙산이 있으면 그 중에 아주 일부만 지금 6월 달에 보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에 대한 이제 근거를 좀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면, 이 통합과학 1과 2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을 봐야 되는 것은 통합과학 1과 2가 있다 생각하면 돼요. 통합과학 1과 통합과학 2까지 해서 이제 수능에 나오는 거고, 최근에 평가원에서 발표한 것은 1과 2가 통합돼서 이제 출제가 된 건데, 그 중에서 이제 6월 달에 보는 그 시험은 통합과학 1의 절반 정도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토막이 4토막이 있다면 그 중에서 이번에 시험 본 시험 범위는 딱 그 4분의 1 토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주 큰 빙산의 일부를 지금 맛을 보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단원의 융합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원의 융합이 있어야지 문제가 좀 어렵고, 어디서 나온 거지? 뭐 이런 느낌이 들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부분만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를 억지스럽게 융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본인이 체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전통의 강호 세 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 역학, 두 번째는 산화언원, 그 다음에 중화, 여기가 이제 가장 어려운 파트가 되겠는데요. 그 파트가 단 하나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신 시험은 이 세 가지가 어렵고 킬러 파트인데, 요게 단 하나도 없었다는 거, 그걸 좀 냉정하게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네 번째도 좀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본량이라고 하는 좀 쉬운 문항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단원에 해당하는 문항이 전체 7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5문항 중에서 7문항이 그건데 모두 전진 배치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1번부터 7번까지 그러니까 막힘없이 쭉 풀리다 보면 학생들의 마음이 좀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안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시험을 운영하는 방법이 좀 능숙한 느낌이 좀 났을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4번 때문이요. 그러니까 쉬운 문항 1번부터 7번에 포진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 9월 달에 보는 거 11월 달에 점점점 갈수록 그렇게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고 7문항씩 출제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냉정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5번이 이상하죠, 그죠? 근데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1컷이 몇 점이냐면 예상되는 컷이죠. 45점. 그러니까 2.5점짜리 두 개를 틀려도 1등급이야. 그러니까 이런 어떤 빙하의 아주 일부만 출제됐음에도 불구하고 1컷에 낮습니다. 두 번째는 2컷은 훨씬 낮아요. 그러니까 왜인지가 좀 궁금하실 텐데요. 이게 이제 교사의 입장에서는 이거 알고 있죠, 그 이유를. 왜냐면 학생들이 이번에 본 요 시험 범위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그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요, 중간고사.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곧 무엇이 있냐면 기말고사가 있죠, 그죠? 근데 이미 중간고사에서 끝나버린 부분이 지금 출제가 된 거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상기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억이 안 나는 상태에서 아주 쉬운 문제를 풀었지만 컷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6월 달에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5월 달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학교의 현장을 아마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공부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중간고사 끝난 이후부터 5월 달에 너무 행사도 많고 휴일도 많아. 그리고 뭐 스승의 날 하고, 그럼 벌써 5월 중순 넘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수험생들에게 5월 달이라는 것은 큰 공부의 달이 아닙니다. 그 상태에서 이 시험을 보니까 아주 그냥 초토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어려웠을지 모르겠지만, 컷은 낮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 아주 빙산의 일각만 본 거니까 여러분들은 기준치를 이거보다 좀 더 높여서 좀 어려운 문항들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업템포라고 하는 강좌에다가 앞으로 등장하는 수능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될 건지를 좀 반영해서 넣어놨으니까 그 정도 훈련들을 좀 하셔야 실제 시험에서는 약간 모래주머니를 더는 느낌,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렇게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평 끝났습니다. 자, 1번부터 들어갈게요. 자, 1번. 자, 측정과 어림에 대한 얘기들을 좀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 어림에다 동그라미 쳐봐. 이 어림이라는 건 이런 느낌이에요. 한 요 정도?
요게 어림 잡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런 건 추정이고요. 측정은 재는 겁니다. 그러니까 측정과 추정을 좀 구분해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첫 번째, 측정은 이런 것들로 나타내는 건 정답이 되겠죠. 그죠? 자, 측정할 때는 이런 도구를 써야 돼. 맞아요. 정확하게 재는 거니까. 근데 어림은 동그라미 쳐보세요. 추정이죠. 추정.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조금 포인트를 잡아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A, B, C가 정답이니까 답을 5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넘어가. 자, 우주 망원경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네요. 망원경. 이 망원경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을 당겨서 보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망원경하고 현미경을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현미경은 작은 것들, 미세한 세계들을 관찰하는 거고 망원경은 좀 거시세계를 관찰하는 거죠. 우주 이런 것들. 자, 그래서 기억부터 볼게요. 자, 기본량에 해당하는 길이냐, 그렇죠? 지름은 이제 길이가 되겠고, 자, 니은 기본량으로부터 유도된 물리량이냐, 이 유도량이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면적 같은 경우는 미터의 제곱이기 때문에 길이와 길이의 곱이죠, 그죠? 그러니까 유도량이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정답이 되겠고, 자, 우주 망원경은 거시세계를 관찰하냐, 그러니까 이 거자가 클 거자거든요. 미자는 작다는 뜻이고 거시는 크다는 뜻이야. 그래서 멀리 있는 우주.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기억, 니은, 디귿이니까 답을 5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다음. 자, 다음은 길이를 측정하는 다양한 사례에 대한 얘기들을 좀 쭉 주고 있고요. 이 레이저의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모두 대문자라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약자란 뜻인데요. 레이저의 L에다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이게 뭐냐면 라이트란 뜻입니다. 라이트, 빛을 쏜다는 뜻이야. 레이저라는 건 빛이에요. 그래서 요 기억, 빛의 속력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정답이 되겠고, 자,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은 규모의 길이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이건 이제 무엇이냐면 원자의 크기를 재는 겁니다. 아주 작은 미시적 세기를 갖다 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은, 아니죠, 그죠? 틀렸습니다. 요게 더 미시적 세계입니다. 자, 디귿. 자, 다에서의 이동거리의 정밀한 측정을 위해서는 정확한 시간 측정이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그래서 위성에서 오는 신호의 시간차를 갖다 이용하게 되는데요. 그럼 신호의 속도가 있을 거고요. 곱하기 시간이 있을 겁니다. 시간. 이것이 바로 뭐냐면 어떤 위치, 거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무엇을 갖다 물어봤냐면 이 값이 매우 커요. 그러니까 이 속도 값이 매우 큰 값이기 때문에 시간 값이 조금이라도 차이 나면 거리가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오차가 심해져 버려. 그러니까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해야 거리도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GPS에서 딱 찍습니다. 너 여기 있구나. 딱 잡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한 시간을 측정해야 정확한 위치와 거리를 산정한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거리의 정밀한 측정을 위해서는 시간이 정확해야 된다. 이렇게 어떤 식을 갖다 한번 써보면서 이해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답은 기억과 디귿이니까요. 답은 3번에 마킹하시고, 다음. 자, 가나다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 같은 경우 뭐냐면, 뭐 태양이 떴네, 졌네, 이걸로 이제 하루를 조선시대 이런 거죠. 그죠? 자, 두 번째는 사람의 심장 박도입니다. 1초에 몇 번 뛰다 막 뛰잖아, 그지? 그래서 몇 번 뛰는데 그럼 몇 초? 좀 러프하죠, 그죠? 좀 디테일하지 않습니다. 자, 반면에 세슘 원자가 이 방출하는 빛은 진동을 하게 되는데 몇 번 진동하냐면 1초에 91억 번 진동하거든요. 그래서 1초에 91억 번을 막 진동하면 스톱 1초. 이거 좀 더 디테일하고 정밀한 방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기억, 해시계를 이용한 것이다. 정답이 되겠고, 자, 국제 공통의 시간 표준은 무엇이냐? 사람의 심장 박동은 아니겠지. 사람마다 심장이 좀 다르게 뛰거든. 그지? 그래서 요게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다라고 해야 되니까 틀렸고, 가를 이용한 시간 측정이 달을 이용한 시간 측정보다 정확하냐 물어보는데 말이 안 되죠. 그죠? 해시계 아니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 다가 훨씬 더 정확한 거니까 답은 몇 번이냐면 기억이어서 1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앞 페이지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해볼 만한데 요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좀 기준치를 높여서 공부하세요. 자, 5번. 자, 다음은 당뇨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뇨병은 포도당의 농도가 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야 돼. 이걸 다 읽고 계시면 안 돼요. 바로 기억만 보고 니은만 보고 그런 느낌으로 하셔야 쇼컷을 풉니다. 자, 기억부터. 자, 기억의 단위체는 무엇이냐? 봐봐, 이건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한단 말이야. 다 알고 있으면 이게 시간 납니다. 자, 기억. 기억은 뭐냐면 인슐린, 단백질입니다. 항체,
뭐 호르몬, 인슐린 이런 말들 나오면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 정답이 되겠고, 자 니은은 지금 보니까 니은만 바라봐야 돼요. 앞으로 8시간 밥을 안 먹고 피를 쟀을 때 포도당의 농도가 이 정도면 당뇨병입니다. 기준. 요게 기준치야. 그래서 측정 표준이 활용된 거죠. 어떤 기준, 어떤 표준 그런 개념이다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보니까 기본량의 단위냐라고 물어보는데, 기본량은 뭐냐면 제가 7개를 외우라고 했던 것 같아. 럭키 세븐, 식일질, 온전한 광물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안에 안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요거는 틀렸습니다. 답은 몇 번이냐면 기억과 니은이니까 답을 3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넘어가. 자 다음은 도로에서 발생한 소리를 스마트폰으로 측정한 결과입니다. 이 바깥에서 소리가 났나 봐. 뻐꾹 이렇게 된 거야. 그랬더니 스마트폰으로 탁 친 거야. 이 정도군. 이렇게 딱 숫자를 보게 되는 겁니다. 뻐꾹 요건 아날로그예요. 근데 내가 핸드폰으로 전환해서 딱 볼 때 디지털로 딱 보게 되는 거죠. 자 기억부터. 자 도로에서 발생한 소리 뻐꾹 하는 거죠, 그죠? 요건 아날로그 신호죠, 그죠? 틀렸고. 자 이 스마트폰에서는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센서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숫자로 나타낸 거니까요, 정답이 됩니다. 자, 데시벨은 소리의 크기를, 그렇죠? 요건 우리가 다 알죠, 그죠? 그래서 데시벨은 어떤 소리의 크기를, 공장의 소리라든지 뭐 그런 것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니은하고 디귿이니까 답을 4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다음. 자, 그림 가는 자연에서 발생한 신호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뻐꾹 이런 식으로 아날로그 신호인 거고요. 요걸 잘라다가 표현하면 이제 디지털 신호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가는 아날로그냐 정답이 되겠고, 자 연속적이냐라고 물어보는데 이게 뚝뚝 끊어졌죠, 그죠? 그러니까 불연속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연속적이지 않고요. 나아가, 가보다, 전송 과정에서 손상되기 쉽다? 아니죠. 그럼 이걸 굳이 만들 필요가 없지, 컴퓨터에서, 그지? 그러니까 손상되고 잘 손상이 안 되니까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기억에다가 마킹 하시면 됩니다. 답은 1번. 다음. 자 이건 뭐 매년 나와요. 별표 3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3년치를 보면 3년 동안 나왔네요. 꼭 보셔야 됩니다. 별표 3개. 그런 식으로 제가 표기를 할게요. 별표가 2개, 그럼 2년치 나왔다는 얘기고, 다 표기해 왔으니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빅뱅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온도와 밀도가 점점 식어가요. 그거가요. 그래서 3000켈빈에서 3켈빈으로 점점점 식어가고, 그거 기억나시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쭉 보니까 요 기억을 거저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온도와 밀도는 식어가는 거야. 싸늘하게. 그런 느낌으로 풀어야 된다. 자, 기억부터. 자, B에서가 A서보다 차갑다고 해야 돼. 낫다. 이거 틀렸고. 자, A에서는 헬륨의 핵이냐라고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들이 이제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건 헬륨도 맞는지 보셔야 되겠고요. 원자인지 원자 핵인지도 꼭 명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A에서 쿼크가 결합한 식이다 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쿼크가 3개씩 결합해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엇을 만드냐면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드는 시기가 되겠고, 그럼 얘네들이 모여서 무엇을 만드냐면 헬륨의 핵이 되는 거죠. 요게 헬륨의 핵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헬륨의 원자 핵을 만드는 시점은 A가 아니라 여기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A와 B 사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이건 틀렸고, 그 현장에서 디귿 바로 마킹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파파파 푸는 거예요. 자, 디귿. 자, B에서 여기를 얘기하겠죠, 그죠? 그러면 원자를 딱 포획을 하죠. 이게 전자를 포획해서 정확하게 깔끔하게 원자가 되면서 빛이 관통하면서 우주 배경 복사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온도가 얼마인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온도가 얼마냐면 3000켈빈인 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3000이에요? 3000만이에요? 그런 거 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요런 숫자만 기억하시 마시고 만자가 들어가는지 아닌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3000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그렇게 외우라 그랬잖아요. 3000국녀예요? 3000만 국녀예요? 그렇게 하란 말이야. 3000만이 국녀면 뭐 국민이 다 국녀예요. 아니지. 3000국녀. 딱 그렇게 외워. 그래서 3000 켈빈이라는 거,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고, 답은 몇 번이냐면 2번에 마킹하시고 되겠죠? 그죠? 넘어가. 자, 9번. 자, 다음은 스펙트럼의 종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뭘 보셔야 되냐면 여기가 검은 선인지 검은 바탕인지를 꼭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검은 선이죠. 그럼 여기 흡수예요. 흡수. 근데 여기는 무슨 선이냐면 원래는 빨주노초 파나물 다 밝은 선이거든요. 근데 시험지는 돈이 없습니다.
다 흑백이에요, 흑백.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보는데 뭐 칼라인 학교도 있더라. 근데 평가원을 흑백으로 줘요. 그러니까 여기를 칼라로 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검은 바탕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살짝 써서 여기 살짝 빼볼게요. 검은 바탕이야. 검은 바탕. 바탕이 검다라는 건 뭐냐면 요 색깔 선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색깔 선을 구현할 수 없으니까 바탕을 까맣게 줘버려. 그런 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얘가 바로 뭐냐면 방출 스펙트럼이에요. 방출 스펙트럼. 자, 그럼 기억부터 볼게요. 자, 기억은 방출 스펙트럼이 아니에요. 흡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틀렸고. 자, 두 번째. 자, 여기서 이제 요런 얘기들을 좀 잠깐 해볼게요. 자, 고온의 광원이 나와요. 원래는 빨주노초 파남보가 쭉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어떤 기체 X가 있거든요. 얘가 빨아먹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X 안에 있는 알파라고 하는 원소와 베타라는 원소가 있다고 칠게요. 그러니까 X 안에 알파와 베타가 있다고 칠게. 그럼 그 중에서 누가 먼저 빨아먹냐면 알파에 있는 전자가 특정 파장의 빛을 쭉 빨아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요거 내 거야. 이렇게 가져가요. 뭐 요런 식으로. 요건 내가 가져갈게. 요런.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베타가 요건 내가 가져갈게.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하니까 이런 걸 뭐라 부르냐면 흡수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되겠죠? 이제? 자, 근데 지금 보니까 문제에서 밑에서 뭐라고 주냐면 헬륨이래. 헬륨. 여긴 정체를 주죠. 알파인지 베타인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지금 헬륨이야 이렇게 지금 문제에서 준단 말이야. 그랬더니 헬륨이 뭐라 그러냐면 요 파장대는 내 거야 이렇게 준단 말이야. 요거 요런 식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교롭게도 여기 딱 선이 걸쳐 있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알파와 베타 중에서 헬륨이 있었기 때문에 헬륨이 그 파장대 빛을 쭉 빨아먹었다가 뱉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요 저온의 X에는 무엇이 있냐면 헬륨이라는 원소와 또 다른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추론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을 가지고 얘가 누구인지, 이 안에 누가 들어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지문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그죠? 그런 개념. 그래서 기체 X에는 헬륨이 존재하죠. 헬륨뿐 아니라 뭔가 다른 것도 있습니다. 헬륨이 있는 건 분명해요. 정답. 자, 별빛이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구성원소, 그쵸? 이 별, 요걸 별이라고 치는 거죠. 별 주변에 있는 원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B하고 C인 거니까 답을 4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모호하게 풀면 안 됩니다. 1학년 때부터 정확하게 개념으로 좀 푸셔야 돼요. 다음 10번. 자, 태양계 형성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머릿속으로 어떤 것들이 지금 해야 되냐면 막 돌아야 돼. 미스터 피자. 막 피자 만들듯이 이렇게 회전하면서 돌면서 수금, 지화, 목토, 천해가 만들어지는 거. 요게 태양계. 그 생각. 회전 수축하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태양계 성운에다 동그라미 쳐봐. 태양계 먼지 찌꺼기. 자, 요 앞에다 화살표 한번 합시다. 우리 요거 6번, 7번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태양계 먼지 찌꺼기가 만들어지려면 요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상처받을 것 같은데. 뭐죠? 초신성 폭발이야. 지금 입에 탁 나와야 된다, 이거. 자, 그래서 앞에다 쓰세요. 초신성 폭발. 그래서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먼지 찌꺼기가 되면서 태양계 성운을 만들어요. 그걸 어떻게 한다고 했지? 그 안에 지구가 있잖아. 지구 안에 뭐 우라늄도 있고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있다는 걸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태양계 먼지 찌꺼기가 되면서 얘가 막 돌면서 그 안에 지구가 만들어지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기억부터. 자, 기억은 초신성 폭발. 그죠? 초신성 폭발에서 만들어진 원소를 포함합니다. 정답. 자, 니은. 가에서. 성운의 중심부의 온도는, 그렇죠? 수축하면서 온도는 쭉 올라가죠. 그죠? 온도는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를 뭐 설명할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수축하면 물질 간에 충돌을 해요. 두 번째,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온도는 쫙 올라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고. 자, 니은에는 미행성체들이 충돌하느냐라고 물어보네요. 그죠? 수많은 행성체들이 와서 쉘이 박습니다. 그러면서
커다란 행성으로 덕지덕지 커지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주변의 미행성체들이 충돌하면서 성장하면서 만들어집니다. 그때 수많은 에너지가 지구에 축적되고 그게 지구 내부의 에너지의 근원이 된다. 그런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답은 기억과 디귿에다가 마킹하시면 되겠고 답은 3번. 넘어가. 자, 그림 가는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태양의 내부의 구조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면 수소가 융합한다는 뜻이에요. 수소가 융합하면 헬륨이 되겠죠. 그죠? 수소가 모여서 헬륨. 헬륨이 모여서 탄소. 뭐 그렇게 우리가 좀 공부를 했는데요. 포인트는 태양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10배가 아니라 태양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바로 보니까 여기 이제 전자가 하나 있으니까 1번. 요건 지금 보니까 문제에서 뭐라고 줬냐면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있는 거니까요. A는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전자가 2개 있는 거니까 번호 2번. 그럼 헬륨이라는 뜻이죠. 그죠? 요게 바로 누구냐면 헬륨 2번입니다. 자, 얘는 2개야.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그러니까 합쳐서 전자가 4개 있는 거니까 4번이라는 뜻이죠. 그죠? 수헬 2배. 그래서 요게 몇 번이냐면 4번. 얘가 누구냐면 베릴륨이라는 거 그렇게 좀 알고서 좀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 기억부터. 자, 가에서 중심부에서는 이 중심부 수소가 모여서 헬륨을 만들죠. 그죠? 그래서 A의 핵이 만들어진다. 정답이 되겠고. 자, A하고 B는 같은 족이냐라고 물어보는데요. 족이 달라요. 그죠? 틀렸어요. 기억과 니은 중에서는 기억이 정답이고요. 다음. 자, 디귿. 다의 중심부의 핵융합반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철이다. 요거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의 10배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태양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틀렸어요. 빨간 펜. 그러니까 이런 선지들이 나오면 이런 것들이 이제 동그라미 치는 연습들이 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인지 태양의 10배 정도 되는지 10배라면 철까지 만들어지죠. 지금은 아닙니다. 좋아요. 다음 답은 1번이었어요. 12번. 자, 이게 지금 평가원을 유일하게 반영한 비슷한 문제라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면 기존에 있던 문제들은 X, Y, Z 또는 뭐 A, B, C 이렇게 줬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X하고 Y만 미지수고요. 요 알파벳은 진짜 알파벳이에요. 이거 좀 독특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나왔지만 여기 있는 산소는 진짜 산소예요. 여기 있는 X하고 Y는 내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리튬이라는 거 체크하시고 이게 번호로는 3번. 그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이제 염소가 되겠죠. 번호로는 17번. 자, 기억부터. 자, X하고 O는 1대2냐 물어보는데 X는 결합할 때 플러스 1가를 띄고요. 산소는 마이너스 2가를 띄거든요. 왜인지는 설명 안 합니다. 그래서 1쪽은 전자 하나씩 버렸고 16쪽은 옥텟 규칙 만족하려 전자를 2개 얻어요. 얘기했네요. 이제 더 설명 안 한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는데 그럼 이런 애들은 몇 대 몇으로 결합하냐? 1가짜리 2개와 마이너스 2가짜리 하나가 이렇게 같이 다니거든. 그래서 2대1로 결합한다는 걸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2대1로 결합한다. 정답이 되겠고. 자, 니은. 자, Y2라고 써 있어요. 그럼 요 Cl2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할로겐 같은 경우는 둘 같이 다녀. 이런 걸 뭐라 부르냐면 이 원자 2개가 같이 하나의 분자로 다니거든. 짝꿍으로. 그러니까 이 원자 분자 이렇게 부르고요. 이렇게 분자일 때 색깔을 띱니다. 황록색을 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됩니다. 자, O는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냐라 물어보는데 요거 시험에 나올 겁니다. 지각인지 지구인지 꼭 확인하시고 지구에 많은 건 철. 근데 지구의 껍데기, 지각에 많은 건 O. 그래서 요거는 1등이 O, C, 알페 이렇게 되는 거고요. 생명체에서 제일 많은 건 뭐냐면 산탄수예요. 산탄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도 1등이 산소고 여기서도 1등이 산소인 거니까 이것은 정답이 됩니다. 그렇게 푸셔야 정확해요.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니까 5번에 마킹하시고 이건 또 나올 겁니다. 다음 13번. 자, 다음은 원소 X에 대한 설명이다. 지금 이렇게 주고 있네요. 그래서 첫 번째, 원소는 3주기다. 좋아요. 3주기. 여기 좋네요. X는 플러스 1걸 띈답니다. 그러니까 전자를 하나를 버린다는 얘기는 1족이라는 뜻이거든요. 2족은 2개 버립니다. 13족은 3개 버려요. 1족은 하나 버려요. 그러니까 3주기 1족이라는 뜻인 거니까 이건 나트륨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나트륨은 그렇지. 잘한다. 이게 툭툭 치면 나와야 돼. 번호가 11번.
그럼 전자도 11개 있는 거니까 첫 번째 껍질에 2개, 그 다음 껍질 8, 그 다음 껍질 하나.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2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할만하다. 자, 넘어갑니다. 자, 14번. 별표 3개. 이것도 3년 내내 나왔어요. 이거 잘 하셔야 돼. 이거, 별표 3개. 이게 우승 3번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내년이면 별표 4개일 거다. 이거 매년 나오는 거니까 꼭 잘 기억하세요. 자, 전기전도성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을 구분하는 겁니다. 공유결합은 전자가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못 돌아다녀요. 전기 안 흘러. 근데 이온결합일 때는 액체나 수용액일 땐 전기가 흐르지만 고체일 때는 안. 그거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염화나트륨 동그라미 쳐봐. 염화나트륨하고 이 염화칼륨 동그라미 치고.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친 것은 이온결합이에요.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이 섞여 있는 이온결합이고요. 이 포도당하고 설탕. 지금 식을 일부러 안 주신 것 같은데요. 이 포도당과 이 설탕은 이 모두 비금속들로 결합되어 있는 이것은 공유결합 물질이거든요. 지금 빨리 쓰세요. 그래서 설탕하고 포도당은 일부러 식을 지금 안 준 거거든요. 작년에는 줬었어요. 그러니까 설탕과 포도당은 뭔가 좀 달달한 느낌 나는 거. 설탕과 포도당은 전기 안 흐릅니다. 그래서 그거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런 애들은 비금속 간의 결합은 공유결합이니까 전기 흐르지 않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기억부터 볼게요. 자, 이 문제 참 좋던데요. 자, 물질이 4개지만 그 중에 2개만 갖고 실험을 하겠다는 뜻이야. A와 B를 갖다가 놓고 실험을 하겠다는 뜻이고, A하고 B는 고체입니다. 그러면 전기 다 흐르지 않죠. 고체일 땐 다 흐르지 않습니다. 근데 얘하고 얘는 액체와 수용액일 땐 전기가 흐르지만 고체일 땐 다 흐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도 안 흐르고 얘도 흐르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것은 무조건 다 안 흘러야 되니까 2개예요. 근데 같은 미짓을 물고 있다라는 게 좀 독특했는데요. 그러죠? 얘도 그럼 2죠. 그러니까 나에서 전류가 흐르는 물질은 2개라고 지금 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둘 다 전기가 흐른다는 뜻인 거니까, 그럼 얘는 무엇이라는 뜻이냐면 이온결합이라는 뜻이죠. 이온결합. 얘도 뭐냐면 이온결합은 이렇게 고체일 땐 흐르지 않지만 수용액일 땐 전기가 흐르는 거니까 모두 흐르지 않다가 모두 흘러버렸다는 것은 이온결합. 그래서 이온결합은 뭐냐면 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을 우리가 이온결합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기억부터 볼게요. 자, 기억은 2다. 정답이 되겠고, 니은 별표해봐. 이런 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틀리면 이런 것들 때문에 틀린 거야. 자, 그래서 개념이 부족한 게 아니라 바로바로 패치업을 지금 하세요. 자, 분자에다 동그라미 쳐봐. 분자. 분자가 뭐예요? 이런 질문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분자라는 것은 뭐냐면 비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이 분자예요. 자, 그렇게 풀어야 시험에서 풉니다. 그래서 공유결합 뭐 그렇게 보셔도 되는데 비금속 간의 결합, 비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을 분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쏙 넣어줄게 내가. 비읍, 비읍, 분자. 그렇게 외워. 비읍, 비읍, 분자. 그래서 분자란 말 쓰려면 비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이야. 근데 지금 보면 A하고 B는 둘 다 뭐냐면 금속과 비금속이 섞여 있으니까 분자란 말 쓰시면 안 됩니다. 비읍, 비읍, 분자.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아마 해설지에서 공유결합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돼 있을 텐데 그거보단 이런 풀이가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자, 디귿. 이온결합 맞죠? 그죠? 그래서 둘 다 이온결합 맞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기억과 디귿이어서 3번에 마킹하시면 돼요. 알겠죠? 잘 나올 겁니다. 자, 다음 15번. 자, 그림은 분자 가와 나를 갖다 화학결합으로 나타낸 것이다. 지금 이렇게 주고 있죠? 자, 이제 앞에서 문제를 봐서 알겠지만, 분자란 말씀, 이제 다시 보일 거란 말이야. 분자는 비금속달 간의 결합이야. 그러니까, 비금속, 비금속, 비금속들 간의 결합일 때 우리가 분자란 말 그동안 써왔던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고. 자, 그럼 이제 어떤 것들이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요. 가와 나는 각각 이것 중 하나이다. 그럼 이제 매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단일결합. 이렇게 단일결합. 그럼 여기가 산소가 결합선이 2개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보면 결합선이 하나인 거니까 H2O. 그래서 물 분자가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자, 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냐면 결합선 하나, 공유전자 한 쌍당 결합선 하나, 이렇게. 그래서 얘는 결합선이 4개인 거니까 탄소가 되겠고요. 그럼 여기는 결합선이 2개인 거니까 산소가 돼요. 얘는 뭐냐면 CO2. 그런 느낌. 자, 기억부터. 자, 가는 물 분자냐? 아니죠. 그죠? 틀렸고. 가에서 모든 원자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 밑줄 그어봐. 네온은 10번이야. 그러니까 전자가 10개가 있냐라는 뜻이거든요.
10번과 같다는 얘기는 전자를 10개 보유하냐는 뜻인데요. 자, 가를 잠깐 볼게요. 자, 탄소는 몇 번이냐면 8번이야. 원래는 전자가 8개인데 탄소가 전자 2개를 쉐어해 주는 겁니다. 야, 이거 너도 같이 써.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8개인데 얘가 2개를, 자기 거 2개를 쉐어한단 말이야. 그래서 공유결합이거든. 같이 쓴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8번인데 전자 2개를 더 얻어서 마치 10번인 것처럼 행세한다는 뜻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자, 여기 있는 산소도 같은 원리로 마치 8번인데 2개를 더 얻어서 10번인 것처럼 하는 거고요. 요게 어려울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탄소가 몇 번이냐면 6번인데 지금 번호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알파벳은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6번이에요. 6번. 6번인데 자, 누가 주냐면 산소가 야, 아까 고마웠어. 내 거 같이 쓰자. 2개 이쪽에서 줘요. 야, 나도 너한테 도움 받았으니까 내 거 2개 줄게. 이렇게 쉐어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6번인데 4개를 더 쉐어한단 말이야. 그래서 4개를 받으면서 마치 지가 10번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아요. 정답이 되겠고, 자, 공유전자는 몇 쌍이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선 1쌍, 2쌍, 3쌍, 4쌍. 그래서 여기선 4쌍을 고유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는 1쌍, 1쌍, 그래서 2쌍을 공유하는 거니까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은 답은 니은에다가 마킹해야 되니까 답을 1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넘어가. 16번. 자, 이것도 이거 한 번 정도는 상기만 해봤어도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현장에서도 애들한테 이제 한번 모아놓고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일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100% 나와요. SiO4를 한번 써보고 들어가라 그랬어요. 이거 별것도 아닌데. Si 하나의 O4인데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센터가 SI죠. SI O4입니다. O4. 요렇게 돼요. 그럼 A하고 B가 누구냐? A는 규소죠. 그죠? 틀렸고. 자, 얘는 뭐냐면 지금 사슬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단사슬 구조, 휘석, 단위, 최단위, 내 제자, 단위. 그래서 이거 단사슬은 휘석, 그런 거 나올 거예요. 자, 규산염 삼연체는 이유탄 삼연체와 누굴 공유하느냐 물어보는데, 이 꼭지점이 산소죠. 꼭지점. 그죠? 여기가 산소예요. 꼭지점. 요 꼭지점. 그래서 요 하나가 얘거든요. 그러니까 이 꼭지점이 산소입니다. 꼭지점. 요 꼭지점이 산소예요. 꼭지점. 뭐 요런 식으로. 하나는 여기 이렇게 쭉 우뚝 솟아 있는 거야. 그림을 못 그리겠네요. 이렇게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나에서 삼연체, 요 삼연체 하나는 이유탄 삼연체와 누구를 공유하고 있냐면 꼭지점을 공유하고 있어요. 꼭지점. 이 꼭지점은 산소입니다. 산소는 누구냐면 B잖아. B.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답이 되겠고, 답은 니은하고 디귿인 거니까 답을 4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17번. 자, 별표 3개 하세요. 이건 뭐 매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후보자에다가 밑줄 잠깐 거보시고, 자, 규산염 광물, 두 번째는 단백질, 핵산이에요. 거의 순서 바뀌지도 않습니다. 이럴 땐 뭐부터 풀라 그러냐면 제가 단백질을 먼저 풀어라 그랬어. 왜냐고? 그냥 풀어. 하라는 대로 하세요. 단백질을 먼저 놓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단백질을 놓고 문제를 만들기 시작해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설계할 때부터 단백질을 놓고 이 문제를 만들어요. 제가 많이 만들어 봤거든요. 그러니까 단백질부터 풀어야 이 수수께끼는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단백질 잠깐 볼게요. 그래서 단백질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조건, 유전 정보를 저장하냐? 아니죠. 이건 이제 DNA에 대한 얘기죠. 그죠? 이건 안 주니까 못 푸는 거고요. 생명체를 구성하냐? 그렇죠. 우리 몸에 단백질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단백질은 X 동그라미. 그게 어디 있어? 여기는 아닐 거고, 여기가 아닌 거고, 얘밖에 없잖아. X하고 동그라미인 거니까 요 자리에 요렇게 수수께끼를 푸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 자리가 바로 뭐냐면 단백질이라는 것을 찾아내면서 문제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럼 시발점을 잘 턴 거기 때문에 마음이 이거 심리적으로 타격이 없단 말이야. 이제 풀어 나가는 거야. 그럼 이제 후보자가 2개란 말이야. 3개를 고르는 것보다 하나를 찾아버리면 2개만 남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안이 된다. 자, 이제 시작을 할게. 자, 두 번째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뭐 상관없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2개가 세트로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헥산을 놓고 푸시는 것이 좀 더 좋아요. 헥산이 좀 더 친숙하니까. 헥산은 영어로 따지면 헥산, 뉴클레이크 애시드라고 해서 NA, DNA, RNA를 얘기하는 거야. 좋아요. 그래서 DNA, R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전달한다. 이게 정답이 되겠고, 생명체를 구성하죠. 이것도 정답이 돼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는 X라고 돼 있는 거니까 동그라미와 동그라미인 것을 요걸 무엇으로 놔야 되냐면 헥산으로 놔야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는 이제 뭐냐면 규산염 광물로 놓으면 풀이는 끝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억부터 풀어볼게요. 자, 기억은 X냐? 기억이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동그라미예요. 틀렸고. 자, 원자과 전자가 4개인 밑줄 그어볼게. 원자과 전자가 4개라는 건 14조. 그러면 탄소와 규소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탄소와 규소가 있는지를 여기에 해당하냐라고 하는데 요것도 이제 영민한 애들은 이렇게 풀어요. 수능은 객관식이라는 걸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를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거꾸로 요걸 대입해서 풀어가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이에요. 어차피 수능은 다 객관식이기 때문에 요 선지의 진위만 따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갖다 여기다 대입해서 이 조건에 맞는지만 자꾸 털어버리는 게 훨씬 더 좋은 거라는 거죠. 자, 가볼게요. 탄소와 규소로 되어 있다라는 선지가 맞냐? 그러면 그 조건이 모두 맞아야 되는데요. 헥산에는 탄소가 있고요. 단백질에도 탄소가 있고 규산염 광물에는 규소가 있죠. 그러니까 14조 건수를 모두 포함하는 거니까 요 선지는 정답이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디귿. 자, B는 지각을 구성하냐? 단백질은 단백질. 그래서 지각을 구성하는 것은 규산염 광물. 그렇게 찾아야겠죠. 그죠? 요거는 틀렸습니다. 답은 몇 번이냐면은 지금 보니까 니은에다가 마킹하시면 됩니다. 답은 2번이고요. 요거 이제 매년 나오는 건데 뭐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풀이를 할 거니까 다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니까 시간이 딜레이 걸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그러니까 이걸 풀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야. 선생님 앞으로 이런 게 나오면 제가 어디부터 건드려야 돼요? 지금 그 질문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이게 나오면 저는 어디부터 건드려야 되죠? 단백질. 알겠지? 단백질을 놓고 먼저 시발점을 털면서 푸는 거. 두 번째 포인트는 여기서 여러분이 가를 찾으려고 노력했다면 안 됩니다. 수능은 객관식이기 때문에 요거를 선지를 여기다 넣어서 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게 훨씬 좋은 거야. 그렇게 1학년 때부터 연습을 해. 알겠지? 중학과학하고 완전 다릅니다. 모든 과학은. 답은 몇 번이냐면 답은 2번에 마킹하시고 다음 18번. 자, 다음은 DNA를 구성하는 염기 사이에 결합 붙이게 된 얘기. 그만큼만 딱 읽어야 돼. 이거는 아트, 컴퓨터, 그래픽. 요거 이제 상보적 결합 얘기한다는 뜻이죠. 그죠? 그럼 이제 바로 갖다 대야 됩니다. 자, G가 있어요. 그럼 최대한 채워, 최대한. CG가 될 거고요. 아트. 아데닌, 티민. 그러니까 아트, 여기 CG, 여기까지. 딱 벽에 부딪힌 느낌이 나죠? 좋아요. 그럼 이제 선지 보는 거야. 자,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줬냐면, 조건에서 아데닌은 3개 있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X는 동그라미 쳐봐. 어떤 특정 가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X 요 전체에 아데닌이 몇 개 있대? 3개 있다. X 전체에 3개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A에다 동그라미 쳐볼게.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으니까 벌써 2개 있네. 하나만 더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빈칸에서 하나만 더 있으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기억과 니은은 C와 T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그래서 기억 2개, 니은 하나인데 C하고 T라고 문제에서 줬어요. 자, 그럼 만약에 요 자리를 T라고 할게. 그냥 쓰지 마세요. 요 자리가 T라고 하고 요 자리를 C라고 하면 그럼 얘는 상보적 결합인 거니까 A가 생기고 여기서 A가 생겨. 그러면 안 되죠. A는 3개만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벌써 1개, 2개, 3개, 4개가 돼버리니까 오류가 떠버려.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되겠다. 그러면 이 자리가 뭐냐면 여기가 CC가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가 T가 됩니다. 자, 좋아. 자, 그럼 아트인 거니까 여기 A가 되는 거고 여기 CG인 거니까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면 5초 컷 하는 겁니다. 풀이 끝났습니다. 자, 기억부터. 끝난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갑자기 숫자를 매기라고 하는데 최대한 문제를 풀어내면서 한번 적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기억부터. 자, 니은은 사이토신이냐? 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니은은 뭐냐면 요 T, 타이민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고. 자, A는 얼마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네요. 그럼 이제 숫자를 대입을 해야 되는데 아데닌을 1이라고 놓으라고 하랍니다. 여기 1이라고 놓으라고 했고요. 구한이는 2라고 노래요. 마치 코딩하듯이, 이제 초등학생들 코딩을 많이 하던데. 자, 이거 보니까 기억과 니은에 대한 얘기인데, 기억은 3으로 보랍니다.
그럼 여기 요걸 3이라고 보란 뜻이고요. 니은은 4라고 보래요. 그럼 여기가 4가 되겠죠. 그죠? 그럼 어떤 규칙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C는 3이라고 보라고 했고 그 다음에 T는 얼마라고 놓으라고 했냐면 4라고 놓으라고 했죠. 요만큼 딱 쓰면 이제 규칙을 딱 찾았습니다. 자, 어떤 규칙을 찾았냐면 요 숫자와 요 숫자 서로 마주보고 있는 숫자의 총합이 얼마냐면 5죠. 5.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주보고 있는 숫자를 더하면 얼마인 경우냐라고 하면 5다. 그렇게 가면 되겠다. 그래서 A는 5인 거니까 니은은 정답이 되겠고요. 디귿. 자, X에서 그러니까 X는 이 전체에서 특정 가닥이 아니라 전체에서 뭘 물어봤냐면 기억의 개수. 기억은 요거죠. 그죠? 그래서 요 C의 개수 몇 개냐 물어보죠. 하나, 두 개, 그다음에 여기 세 개, 여기 네 개네요. 그래서 전체 몇 개냐면 4개니까 정답이 되겠다. 답은 4번에다가 마킹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것도 좀 좋죠. 자, 이게 아주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요. 도체, 반도체, 부도체 구분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리도선은 우리가 도체인 건 알 거예요. 요거는 이제 도체, 전류가 항상 잘 흐르죠. 그죠? 요거 그냥 손으로 잡으면 따고 그러니까 전기가 흐르지 않아야 되니까 피복을 갖다가 쭉 감싸게 되는데 요게 부도체죠. 부도체. 그러니까 얘는 항상 전기가 흘러야 돼요. 항상 전기가 흐르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얘는 뭐냐면 반도체인데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왜 그거 외워야 되나요? 이 질문 되게 많이 하거든. 이건 추론형 문제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얘는 항상 전기가 흘러요. 얘는 무조건 흐르면 안 돼요. 얘는 언제만 흐르냐? 태양빛이 있을 때만 흘러요. 그러니까 항상 흐르고 항상 흐르지 않고 얘는 흐를 때도 있고 안 흐를 때도 있고 그러니까 반도체지. 그렇게 머릿속 들어가지, 그지? 네, 좋아.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풀이는 통합각 2에서 제가 또 좀 더 자세히 하니까 지금은 그렇게만 설명을 할게요. 자, 기억부터. 자, 반도체를 이용했냐? 그렇죠? 그래서 정답이 되겠고요. 엄밀히 따지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이용하거든요. 지금 이제 몰라도 푸니까. 자, 니은은 기억보다 항상 전기가 흐르면 저항이 작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기억보다 저항이 작아요. 저항이 크면 전류가 잘 흐르지 않겠죠. 그죠? 자, 디귿은 니은보다 전류 흐르면 안 되니까 자유전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자유전자는 이쪽에 많고 이쪽보다 그래서 이쪽이 훨씬 많고 이쪽은 거의 없죠. 그죠? 그냥 그렇게 좀 생각할게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기억에다가 마킹하시면 됩니다. 지금 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거예요. 얘가 반도체인 걸 어떻게 알아요? 에 대한 질문은 지금 제가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자, 단백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몸속에 있는 단백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기억부터. 자, X에는 펩타이드 결합이 있느냐. 지금 보니까 이 단백질 안에는 펩타이드 결합이 있죠. 그죠? 그래서 있습니다. 어디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여기 있습니다. 요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에서 물이 빠지면서 펩타이드 결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기억은 정답. 기억은 뉴클레오타이드냐? 아니에요.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 틀렸고. 자, 요 디귿 별표. 이건 뭐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선지거든요. 그래서 단위체의 종류. 단위체가 어떤 종류냐? 몇 개냐? 어떤 순서냐에 따라서 입체 구조가 달라져요. 그거에 따라 기능도 달라집니다. 단백질. 머리카락을 만들까? 피부를 만들까? 다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답을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종류와 어떤 순서에 따라서 구조도 달라지고 기능도 달라져요. 종류도 달라지고 답은 기억과 디귿인 거니까 그렇게 좀 우리 몸에서 어디 쓰이는지 그 역할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답은 3번에 마킹하시면 되겠고 다음 요거를 또 은근히 많이 틀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좀 유연하게 좀 대처를 못해서 틀린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여기가 규소로 돼 있대.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하던데 현장에서 그냥 규소니까 그냥 규소 아니에요? 아니지. 규소가 혼자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지금 샤프심 보세요. 샤프심. 그럼 샤프심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쓰잖아요. 샤프심. 그죠? 그럼 요거 뭘로 돼 있냐면 흑연 탄소로 돼 있는 거 다 아시죠? 맞아요. 선생님 그러면 얘가 뭐야? 탄소냐? 아니야. 탄소 원자가 무궁무진하게 많은 거야, 이 안에. 그러니까 얘도 규소가 아니라 규소가 무궁무진하게 많은 거야. 규소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거야.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비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인 거니까 이것도 공유결합이라는 것을 한 번 정도 틀려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얘는 공유결합이 되겠고요. 요건 규산형 광물이죠. 그죠? 그래서 규소와 산소, 그러니까 비금속들 간의 결합인 거니까 그래서 요것도 뭐냐면 공유결합이고 요것도 뭐냐면 공유결합이다. 정답이 되죠. 그죠? 지금은 이제 정답이 되겠고 니은 볼게요. 나에서 가를 얻을 수 있냐? 그럼 여기에서, 그렇죠? 여기에서 규소를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정답이 되겠고. 자, 가는 반도체의 소자냐라고 물어보네요. 그죠? 그래서 요 규소, 요 실리콘이 실리콘. 그래서 요런 경우는 이제 14족은 우리가 순수 반도체, 어떤 순수 반도체 원료가 되고, 거기서 이제 일부를 좀 도핑해서 이제 불순 반도체 만드는 거니까 정답이 되겠죠. 그죠? 답은 몇 번이냐면 기억, 니은, 디귿에다 마킹하시면 됩니다. 답은 5번. 좋아요. 넘어갑니다. 다음. 자, 다음은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권역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고, 기권, 수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좋아요. 자, 근데 저라면 이 광합성부터 풀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광합성은 이 중학교 때부터 배우는 거니까 이 광합성이라는 것은 식물이 햇빛을 쭉 빨아먹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식물이 광합성. 그때 무엇을 갖다 이용하냐면 이산화탄소, 공기 중에 있었던 이산화탄소를 생물이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발점을 잘 타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는 생물이 기권, 공기 중에 있는 CO2를 이용한다 이렇게 가면 되죠. 그럼 이제 A 한번 볼게요. 자, 바람에 의해서 해류가 발생.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람이 그냥 부는 게 아니라 물을 쳐요. 바닷물을 쳐요. 그래서 바닷물이 가는 거야. 같이 가는 거야. 이게 해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기가 바람이 바닷물을 쳐요.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수권이에요, 수권. 지금 머릿속에 이 제가 말하는 것들이 막 연상이 되면서 지금 해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다 외우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다 채웠고. 자, 그럼 기억 볼게요. 가 볼게요. C. 자, 수권하고 직권에 대한 얘기예요. 이걸 찾으려 하지 마시고, 자, 선지를 대입해서 푸는 겁니다. 자, 지진에 의해서 해일이 발생하냐라는 뜻인데, 지진이 뭐냐면 직권에서 뻥 터져요. 그 강한 에너지에서 바다를 쳐버립니다. 그래서 쓰나미가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해일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 직권의 힘이 누굴 갖다가 쳐버리는 거냐면 바닷물을 치면 해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직권의 힘이 수권, 바닷물을 치면서 쓰나미가 오는 거예요. 해일이 오게 된다. 그렇게 보면 되죠. 그죠? 정답이 됩니다. 로마자 1은 아니에요. 수권입니다. 틀렸고. 기억이 어디 있어? 지금 보니까 기억 여기 있네요. 광합성. 이 광합성 같은 경우는 무엇이냐? 요 기권, 공기 중에 있는 CO2를 쭉 흡수하는 거기 때문에 요걸 이용하는 거니까 공기 중에 있는 탄소의 양을 감소시킨다. 정답이 되죠. 그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니은하고 디귿에다 마킹하면 되는 거니까 답을 4번에 마킹하시고 공기 중에 있는 탄소가 증가되는 경우는 석탄석유를 이용할 때야. 그러니까 석탄석유를 이용할 때는 공기 중에 있는 탄소가 많아지죠. 하지만 광합성하면 감소하고. 그거 좀 정리하시고 답은 4번이고요. 그 얘기가 다음 문제 나오거든요. 볼게요. 제가 이제 마지막 제가 한번 서머리 해줄 때 이게 나올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물이 도는 건 여태까지 많이 나왔는데 탄소가 도는 건 잘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탄소의 순환을 의식적으로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되거든요. 자, 가볼게요. 자, 기억부터. 자, A를 통해서 탄소 A 찾아보자. 여기 있네요. 방금 얘기해 줬죠. 석탄과 석유를 쓰면 CO2가 많아지니까 기권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땅 속에 있었던 탄소가 공기 중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B 볼게요. 자, 용해 CO2가 바닷물에 녹잖아. 그럼 요 수권 바닷물에서는 무슨 이온으로 존재하냐면 이온, 탄산 이온으로 존재하죠. 그죠? 그래서 일부는 탄산 이온이 된다. 정답이 되겠고요. 요 동그라미 쳐보세요. 요 이온인지 염인지를 꼭 구분하라고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어렵게 내려다 만 것 같은데 요거 이온은 물속에 존재합니다. 포카리 스웨트, 이온 음료, 물에다 타서 먹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물 속에는 이온이 있는 거다. 땅 속에는 탄산염이 있는 거고. 그럼 염이 뭔지 물어보고 싶지? 그건 다음에 나오면 할게. 그런 것들 좀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기억과 니은은 정답이 되겠고, 탄소가 순환할 때 에너지가 같이 도냐라고 물어보는데 당연히 돌죠. 어떻게 알죠? 지금 이 질문 해야 돼요. 자, 광합성 동그라미 쳐봐요. 광합성. 이 광합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때 태양 에너지가 관여를 해요. 태양 에너지. 그러니까 이 탄소가 돌 때 태양 에너지가 관여를 하면서 에너지가 같이 도는 거야.
두 번째. 자, 여기 이제 그림이 없는데요. 화산을 한번 그려볼게요. 화산. 화산이 터지면서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거든요. 화산이 뻥 하면서 CO2가 나가게 되는데, 이때 지구 내부 에너지가 관여를 합니다. 이때 태양 에너지가 관여하고, 이때 지구 내부 에너지가 관여하니까 얘네들이 돌고 돌 때 에너지의 흐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정답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호하게 풀면 안 돼. 답은 몇 번이냐면 기억, 리은, 디귿이니까 5번에 마킹하시고. 다음. 자, 판의 경계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 업템포에서 여러 번 강조했던 거예요. 자, 개념하고 좀 달라요. 문제 빨빨 풀어야 되니까. 첫 번째. 자, 지금 보면 우리나라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고. 자, 일본은 여기 있죠. 그죠? 자, 얘하고 얘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뭔가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이런 걸 뭐라 부르냐면 수렴. 의견을 수렴한다. 모은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의견이 수렴형 경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렴형 경계가 되죠. 수렴형 경계.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볼게요. 하부에서 왜 판과 판이 수렴해?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왜 그러냐 물어보면 멘틀 대류가 하강해야 돼. 멘틀이 대류의 하강부여야 이게 판이 끌려와요. 판이 끌려와야 멘틀 대류의 하강부면 위에 있었던 판이 끌려와요. 그래서 의견이 수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멘틀 대류 하강부라고 해야 되니까 틀렸고. 니은 볼게요. 자, B는 어딨냐라 물어보는데 요 미국의 서부입니다. 미국의 서부. 여기서 뭐냐면 헐리우드. 네, 그렇게 머리에 딱 넣어놨다. 미국의 서부, 헐리우드. 영화 겁나 찍고 막. 날씨 엄청 좋고. 캘리포니아, 라라랜드 다 거기서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미국의 서부에는 헐리우드, 영화 그런 거 딱 기억을 하란 말이야. 근데 지금 보니까 무엇이냐면 안방은 여기로 가고요. 화장실은 여기로 가. 이 영화의 시작이에요. 어떤 딸이 화장실에 양치질을 하는데 갑자기 막 안방은 여기로 가고 화장실은 이쪽으로 가. 땅이 끊어지면서 영화가 시작이 돼요. 이 영화의 제목은 샌안드레아스 단츠. 더 락이라는 배우가 이 주연도 하고 막 제작도 하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야. 자, 기억을 해줘. 자, 살짝 빼볼게. 자, 안방은 여기로 가고 화장실은 여기로 간다니까. 그래서 땅이 끊어져요. 쓰세요. 단층. 땅이 끊어진다는 뜻이야. 근데 어떻게 끊어지냐면 트랜스 단층이에요. 트랜스 단층. 서로 반대 방향으로 땅이 끊어지면서 영화가 시작된다니까. 이 트랜스에다 비추어 봐. 이 트랜스를 이 한국에서 번역하는 과정에서 변환이라고 번역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제목이 뭐냐면 변환단층이다 이렇게 불러.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한국어 버전보다는 트랜스 단층이라는 애들 좀 더 와닿았을 텐데 번역본부터 보니까 헷갈리는 거거든. 이해됐죠? 그죠?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이 바로 뭐냐면 샌 안드레아스라는 영화가 실제 있어요. 헐리우드에서 만들었어요. 알겠지? 자, 그럼 이제 기억부터 볼게요. 자, 화산 활동이 활발하냐라고 물어보는데 여기서 화산 안 터집니다. 화산 터지면 제작비가 올라가. 그렇게 머리에 넣어. 그러니까 왜 화산이 터지면 안 되는지는 제가 개념 강의할 때 다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땐 그런 걸 연상을 해야 돼. 미국의 서부내 헐리우드 영화인데 요 화산 터지면 제작비 올라가. 안 돼, 안 돼.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제 풀어줘요. 알겠죠? 그죠? 왜인지 개념 강의 참고하시고. 그래서 디귿 볼게요. 그럼 빨리 현장에서는 이게 디귿 마킹해야 되는데 여기 뭔가가 지금 발산되고 있죠. 충격적이었는데 아이들이 발산과 수렴을 모른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이 고등 수학에 나오는 용어거든요. 발산한다, 수렴한다 이런 뜻인데 얘는 뭐냐면 발산해. 발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꿈을 발산하라. 펼쳐나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꿈이 펼쳐나간단 말이야. 여기다 쓰세요. 신생아라고 써. 신생아. 여기에서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그럼 뭔가 꿈이 발산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각이 만들어지면서 뭔가 꿈이 발산된다. 그런 식으로 연상을 해주란 말이야. 새로운 지각이 여기서 탄생하면서 꿈이 발산되는 거니까 정답이 돼요. 답은 디귿인 거니까 답은 몇 번이냐면 2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빠르게 맞추다, 빠르게. 오래 기억 남게끔. 그런 것을 좀 잘 기억하시고, 다음에 나오면 이게 나올 거예요. 요거 인도잖아. 그지? 요 인도 꼬마가 히말라야 산맥에서 신라면 끓여주는 거. 이런 걸 우리 다 했었던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런 연습들. 산맥이 딱 2번 나오거든요. 2번 나오면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뜻이야. 그 첫 번째는 히말라야 산맥. 그래서 인도 꼬마. 여기 한국 사람 겁나 놀러 간다. 여기 히말라야. 두 번째 어디냐면 안데스. 여기 안데스 있어요.
그래서 요 북미에 비해서 남미가 그래서 조금 경제적으로 후진 국가. 안데스. 그렇게 외우라 그랬잖아요. 그치? 여기 무슨 산맥이 있냐면 여기에 이제 안데스 산맥이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산맥 몇 번 나온다고? 2번. 첫 번째는 여기 인도 꼬마, 히말라야 산맥. 두 번째 여기 안데스. 그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오래 기억 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업템포에 있으니까 반드시 꼭 참고하시고. 자, 다음. 자, 아까 전에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요 23번하고 연결되는 문제인데요. 여기서 화산이 터지면서 CO2, 어떤 화산재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나온 겁니다. 화산이 폭발하면서 뭐 CO2라든지 화산가스라든지 뭐 화산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기억도 볼게요. 자, 직권의 변화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냐. 그렇죠? 그러니까 일상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실제로 뭐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이 축구를 엄청 좋아하는 나라거든요. 화산이 터지는 바람에 축구 리그가 그냥 다 중단된 적이 있어. 왜냐면 그 화산재가 태양을 가리니까 추워. 갑자기 이상 기온이 막 생기면서 추워. 그러니까 막 축구 리그가 중단되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 막 아르헨티나 사람 난리 나고 막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자, 기억 볼게요. 자, 직권의 변화, 땅속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화산이 터지고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죠. 정답이 되겠고. 자, 대기 중에 기억이 어디 있어? 기억이 화산재가 있죠. 그래서 화산재에서 태양 복사에 태양을 가려요. 그러니까 도달하는 가리니까 그래서 감소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고, 요 자세한 얘기는 통합과학 2에도 나오니까 그때 좀 더 할게요. 자, 화산 폭발은 지구 내부 에너지가 지표로 터지면서 방출되면서 화산이 터지는 거죠. 좋아요. 엄밀히 따지면 지구 내부 에너지에서 멘틀이 돕니다. 멘틀이 돌다가 그 위에는 판이 끌려오죠. 판이 끌려오면서 어떤 지진, 화산 폭발 뭐 그런 것들이 생긴다. 그래서 화산 폭발은 이것에 의해서 방출되면서 발생한다는 말이 그런 선지가 되겠죠. 답은 몇 번이냐면 기억, 니은, 디귿이니까 5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전문항 다 풀었습니다. 자, 뭐 수미 쌍관이에요. 수미 쌍관. 제 수업의 스타일인데 앞에와 뒤에를 똑같이 제가 맞추거든요. 항상. 이제 마지막 제가 처음 몇 분 지났죠? 한 56분이니까 1시간 전에 했었던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시작을 할게요. 학력평가의 총평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빙산의 일각입니다. 통합과학 1과 통합과학 2가 있다면 그 중에 4분의 1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일부만 보신 거고요. 특별히 그러다 보니까 단원의 융합이 없었고 2번이 돼야 어렵거든요. 그리고 내용적인 거, 역학이라든지 어떤 금속의 반응성이라든지 중화 반응이라든지 여기서 이제 초토화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파트가 아직까지 하나도 출제되지 않았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본량 문항이 너무 많았어. 7문항. 25개 중에 7개를 거저줬는데 이걸 전진 배치해버렸어요. 맨 앞에 배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냉정하게 본인이 뭐 많이 틀렸으면 더 좋은 거고요. 많이 틀리셔서 본인의 약점을 좀 아시는 것도 좋은데, 아이들이 컷이 생각보다 낮은 이유는 아마 지금 공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이야. 중간고사가 끝나고 여기가 시험 범위를 안 봐버렸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기말고사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다 보니까 이 앞에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상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 보면 컷이 더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요럴 때 한 반에 5명? 한 반에 5명은 요걸 기회라고 생각해요. 요거 기회다. 그러면 다른 애들 다 기억 못했던 나는 상기해서 최대한 점수 피치를 딱 올려놓잖아. 그럼 이제 조만간 담임 선생님이 뭐 하냐, 여기서 나온 이 점수를 가지고 여러분 상담을 딱 하거든요. 그때 이제 선배들이 어느 정도, 너 정도 점수면 대학 어느 정도 가, 이런 엑셀 자료를 보여주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걸 딱 보면 이제 윤곽이 나오죠. 나 2개만 내가 실수 덜 하면 가겠네. 그러면 이제 다음 시험 볼 때는 2개를 줄여야겠. 이런 어떤 틀이 잡히면서 입으로 꿈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나 그럼 이제 뭐 해야 되겠다. 뭐 하면서 먹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시점이 바로 6월입니다. 남들이 다 열심히 할 때는 열심히 해도 잘 안 올라. 근데 지금이 찬스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접근을 했다면 스스로가 좀 설득이 되지 않았을까 좀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이제 1시간 좀 넘게 멀리서 와가지고 제가 와서 지금 1시간 넘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목이 메일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거보다 조금 남게 조금 더 높은 상태의 수준의 문제들을 푸는 연습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건 제가 업템포에서 정말 준비 많이 해서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강사가 말이 길면 안 됩니다. 실력을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그 효과를 보십시오. 고생 많으셨고 저 이제 더 좋은 강좌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